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주주 한 번이라도 대본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야, 주식 투자하시면서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번 대봤던 것 같아요. 예. 예.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게는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요. 네. 사실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70조 원을 넘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70조 원을 넘긴 그 기록들을 계속 돌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실적이. 네, 분기 실적이죠. 예. 자, 그래서 지난 1분기에서도 역시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당초 흔히 말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죠. 예. 예,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실적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증권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증시 안 좋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를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다니신 예.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도 많은데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러냐고. 왜 이래요?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 매출이 77조에 영업이익 14조가 넘는데 네. 1년에 이런 식으로 벌면은 300조 원에 한 50조 원 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 그렇죠. 네. 1년에 네. 매출 300조 원에 50조 원 영업이익.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착시 현상이 예.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생긴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총이 한 2,000조 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이 뭐 항상 주가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만 예. 한 400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항상. 400조 원. 예. 예. 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라는 이 하나의 종목에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좋을 리가 없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 단위로 상승한 종목의 수와 하락한 종목의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면 요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들은 꽤 있어요. 아, 개별주의 시대로 가고 있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들로 보면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왜 모양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 주범은 오늘 주인공인 주범은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인 거죠. 예. 예. 이진주님 주식 딱 한 종목 있는데 삼성전자. 아이고, 저런. 근데 요즘 주가 왜 그러죠? 유유. 네, 맞습니다. 진달래 님도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불투명. 근데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 기억에 매번 하고 예. 그 뒤에 기사에 꼭 이렇게 붙어요.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그러나 앞으로가 불투명해서. 근데 그 다음에나 그 다음 분기에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 하거든? 항상 하죠.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네. 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요즘 종합주가지수는 삼성전자 때문에 조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별 종목 단위로는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겠네요. 예. 요즘 개별 종목 단위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코스피 시장이었지 코스닥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코스닥에서도 막 뭐랄까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왜 일어나냐 하면 항상 이렇게 증시가 좋았을 때 개인들이 갑자기 증시 좋다니까 나도 투자 좀 해봐야지 하고 밀려 들어올 때가 있죠. 있죠. 그러다가 대형 주식에 크게 손댔다가 좀 쉽게 말해서 물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형 주식은 좀처럼 크게 움직임도 없고 최근처럼 이렇게 저조한 국면일 때는 바로 옆에 증시창을 봤더니 작은 종목들은 뭐 며칠
지났더니 15% 올랐더라. 뭐 일주일 만에 20% 상승했더라. 이런 종목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 없이 그쪽에 손을 대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뭔지 아시죠? 예, 뭔지 알아요. 그 네. 느낌. 예, 이 느낌 별로 안 좋은 느낌. 네. 계속 가다가는 쪽박잘 느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았던 분야에 잘 알지 못하는 회사에 손을 덥석 이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크게 낭패 보세요. 주식도 선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매수 매도할 때 그 예. 원칙과 기준 없이 저거 오를 것 같아라는 그 생각만으로 그 감만으로 또 특히 테마 네. 뭐 이런 거 접대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그건 네. 주의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그다음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요즘 그렇다면 특히 주가가 이렇게 저조한 분위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들이 요즘 외인들이 팔면 다 그걸 또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떠나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팔고 간 물량 한 9조 원 정도를 요즘 다 개인이 사줬어요. 예. 뭐 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너무 고점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조금 주식을 희석한다라고 해서 추가 매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외인은 왜 팔고 다니는 거냐라고 그렇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것은 기관들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펀드 매니저나 어떤 딜러의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수조 원, 수천조 원을 마구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번 투자는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자라는 전략 전술을 룰 아닌 룰로 세워놔요.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과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으로 정말 큰 악재가 일어나면 미국 또는 유럽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안전자산으로 돌아와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증시에는 대거 자금을 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 자체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 매물을 팔고 나간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TSMC 대만의 증시도 이머징 마켓 증시인데 예. 거기도 똑같아요. 고점 대비 삼성전자나 TSMC나 3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역시 이 시스템 매매라고 해서 어떤 특정 시그널이 있었을 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형태의 매매 패턴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팔고 떠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고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좋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 아닙니까?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에 가깝고요. 예. 조금 더 떨어질지는 이제 대외적인 여러 그건 요인들을 알 좀 수 살펴봐야겠지만 없죠. 지금 분명히 저는 저점 국면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또는 TSMC, 뭐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이렇게 견실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요것도 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전문 경영인 제도의 어떤 우수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긴 하지만 저도 예. 학교 수업 때는 예. 그런데 실제 경제 현상에서는 참 독특한 시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은 최강자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요. 전부 오너 회사들이에요. 왜 그런지 감이 있으실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뭐 미리 내다보고 팹 만드는데 그거 안정화하는데도 뭐 1, 2년은 최소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과감한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월급쟁이 CEO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죠. 뭐 몇 조씩 들어가니까 하나 만드는데.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TSMC, 엔비디아, 삼성 이런 모든 회사들 지금 남아
남아 있으면서 견실한 뭐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오너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운을 걸고 자신의 사재 전체를 걸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격적으로 증설해라는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을 잘 맞아떨어진 회사들이 여태까지 살아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의 이제 오너 회사들 이제 몇 개 안 남은 상황이고요. 예.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점점 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분야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사실 삼성이나 TSMC나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최근 한 달 동안을 보면 고점 대비 10% 가까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예.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저조한 국면은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혹시 뭐 네. 인텔도 증산을 한다고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자국 내 요새 뭐 그 온쇼링 그 열풍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에서 각자가 지금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막 저렇게 하면 혹시 그게 삼성전자한테 미래에 좀 안 좋은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예. 반도체가 이제 단순히 경제적 부가가치를 넘어서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고 예. 국방, 방위 산업의 어떤 중요한 교두보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밀고 있긴 한데요. 본인들도 알아요. 인텔이 아직까지 삼성과 TSMC의 어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추구한 전략 전술이 뭐였어요? 그냥 미국 기업들에게 증설하시고 미국 내에서 생산 더 하시면 우리가 사겠습니다가 아니라 삼성과 TSMC를 불러다가 미국 내에 공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예. 한 거죠. 예. 따라서 우리 기업 또는 TSMC도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확충된 것이지 단순히 미국 기업들을 밀어주는 것만으로 귀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악재로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건 중국의 봉쇄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의 봉쇄? 예. 중국이 코로나가 이제 뒤늦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의 봉쇄 수준의 그렇죠. 샹하이랄지. 예.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판매량이나 반도체가 판매될 수 있는 여러 여지들이 당분간 줄어들었고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매출도 상당한 포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오히려 봉쇄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몇 분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몸 던지기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감하게 몸을 던지면서 안정적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 자금원, 그러니까 모든 걸 몰빵하는 자금원을 또 다른 곳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그룹밖에 없습니다. TSMC나 아니면 엔비디아 전부 반도체만 하는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반도체 직간접적인 분야로서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뿐만 아니라 예전에 백색가전 또는 IT 관련한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가장 안전적인 회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때도 충분한 자금 여력을 다른 곳에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